암이란 게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병이고요. 발견이 늦기라도 하면 정말 두려운 병입니다. 제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주변에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양과 관련된 대부분의 암은 5개의 넓은 그룹으로 나뉩니다. 암의 단계를 보통 로마 숫자로 표시하는데 다음은 현행의학계에서 분류한 내용입니다. 영기암, 암이 없고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 세포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현장에서 암종, 즉 카시노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기 유방암 또는 관상피내암, 보통 이제 줄여서 DCIS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모유관 내벽에 비정상 세포가 발견된 비침습성 암입니다. 유방암 중 유관벽 안쪽에만 생기는 암입니다. 그림 왼쪽을 보시면 유관벽 안에만 비정상 세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을 침습하는 암세포 양태를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오른쪽 그림 위는 DCIS로 유관 안에만 비정상 세포가 자라고 있지만 아래쪽은 다른 조직으로 암세포가 침습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일기암.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근처 조직으로 깊이 자라지 않은 작은 암 또는 종양입니다. 또한 림프절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지 않았고 초기암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이기암입니다. 인근 조직으로 더 깊게 성장한 종양 또는 암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암은 림프절로 퍼졌지만 다른 신체 부위로는 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CTCA, 이거는 Cancer Treatment Centers of America 이렇게 불러서 미국의 암 치료 센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암 전문가들은 이기암이 복잡한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CTCA 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3기암입니다. 유방암의 경우 종양의 직계 영역을 넘어 확장되어 근처 림프절과 근육을 침범했지만 먼 기관으로 퍼지지는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4기암입니다. 암은 종종 전이 되거나 다른 기관이나 신체로 퍼져나갑니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암이라고도 합니다. 4기암은 현대의학에서 화학요법, 방사선 또는 수술로 치료합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사망률은 4기암으로 현저히 높을 수 있으며 암은 말기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암이 매우 심각한 주된 이유는 몸에 퍼진 능력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근처의 정상 조직으로 이동해서 국소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암은 또한 국소적으로 인근 림프절, 조직 또는 기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를 전이성 암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유형의 경우 4기암이라고도 합니다. 암세포가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는 과정을 전이라고 합니다. 현미경 하에서 관찰되고 다른 방식으로 시험될 때 전이성 암세포는 원발성 암과 같은 특징을 갖고 암이 발견되는 곳의 세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의사가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퍼진 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이성 암은 원발성 암과 이름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폐로 퍼지는 유방암을 폐암이 아닌 전이성 유방암 이렇게 부르고요. 폐암이 아닌 4기 유방암으로 치료됩니다. 또한 장에서 시작한 암이 간으로 전이했을 때 이를 간암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전이성 암으로 진단될 때 의사는 그것이 시작된 곳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암을 원발성 미제암 또는 CUP라고 합니다. CUP는
Cancer of Unknown Primary Site를 줄임말인데 암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새로운 원발성 암이 발생하면 이를 2차 원발성 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발성 암은 사실 드문데 대부분 암에 걸린 사람이 다시 암에 걸렸을 때 이는 최초의 1차 암이 재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암세포는 일련의 방법을 통해 신체 곳곳에 퍼집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주변 정상 조직으로 성장하거나 침범, 침윤한다. 두 번째, 암세포에 가까운 림프절이나 혈관벽을 통해 이동한다. 세 번째, 림프계와 혈류를 통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진다. 네 번째, 먼 위치에 있는 작은 혈관에서 멈추고 혈관벽을 침범해 주변 조직으로 이동한다. 다섯 번째, 작은 종양이 형성될 때까지 이 조직에서 성장한다. 이렇게 이동하고 나서 그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을 위한 혈관이 필요하죠. 새로운 혈관이 자라게 하여 종양이 계속 분열하고 자라도록 혈액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을 혈관 신생, angiogenesis 이렇게 부릅니다. 그림에서 노란 세포가 바로 암세포거든요. 이렇게 좀 뭔가 좀 암세포가 주먹만하게 크기가 형성됐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혈관이니까 붉은색으로 나타낸 게 이제 정상 혈관인데 여기에서 연두색 부분 이걸 유발합니다. 연색 부분이 바로 암이 혈관 신생을 유발한 그 내용이죠. 대부분의 경우 확산된 암세포는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계에서 암세포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한 일부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종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전이성 암세포는 원 위치에서 떨어진 먼 곳에서 수년 동안 활동하지 않고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이것은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을 디톡스하고 신진대사를 자극하며 그리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암과 싸울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 이것까지 포함해서 메타 연구 분석 결과, 이 암이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사증후군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먹는 것을 음식을 어떻게 건강하게 좋은 걸로 잘 구성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암도 먹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네요. KNL은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KNL은 앞으로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 좋은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